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 목소리가 살짝 갔죠. 어제 저녁에 출근하면서 제가, 그래도 두껍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서 벌써 목이 갔더라고요. 제 일하는 직장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신생아 케어라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건강을 챙겨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보름 전에 남편이랑 같이 독감 주사 맞으라, 독감이 나왔다고 딱 들었을 때 독감 주사 이제 같이 가서 맞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면역이 제일 약한 사람부터 이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만만한 돈은 아니에요. 4만 원인데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 오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올해는 꼭 독감 주사를 맞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도 부탁드려 봅니다. 어제 오늘 그 자유라는 생각, 자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요. 저는 물론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기수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를 찾아오는 여정 가운데 달공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진에서 두 모녀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아가씨는 잠수부였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해녀. 그리고 엄마는 뭐 이제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데 언니가 먼저 한국에 와 있고. 근데 이 두만강, 압록강은 잘 모르겠는데 두만강에 이제 두만강도 그렇대요. 얇은 데 강처럼 조금 바지 가랭이 건너 올리고 건너오는 데도 있고 막 이제 깊은데 폭이 넓고 깊은 데는 막 소용돌이처럼 감겨져 들어가는 데도 있대요. 근데 이제 음, 군대들이 국경 지키는 그 북한의 군대들이 이제 주로 이제 브로커를 하는데 거의 한 80%가 그 사람들이 하죠. 그 사람들도 직접 뭐 강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라는 길로 해서 갔는데 그 이제 소용돌이 속에 두 사람이 이제 감겨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딸내미는 이제 젊고 잠수하던 애니까 어떻게 막 살아서 막 나왔는데 엄마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감겨서 이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탈북하는 거 중국 공안도 알면 안 되고, 어, 또 이제 북쪽에 그 군대들도 브로커 외에 다른 분은 알면 안 되고, 내 엄마를 눈앞에 잠깐 사이에 잊어먹었는데 엄마를 목 놔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막 이제 그 중국 쪽 브로커하고 얘기해가지고 막 반나절을 막 자기가 도망가 오르내리고 중국 쪽에서 막 찾았대.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 걸쳐서 라오스 걸쳐서 태국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이제 중국에 들어왔다가 저랑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랑 비슷하게 북송되어 가지고 전거리 교화서서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예, 드라마에서 내 엄마를 눈앞에서 이제 잊어먹었는데 찾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태국 그 난민 수용소에 이제 함께 이제 한 달 정도 머무르는데 계속 밤마다 이제 흐느끼는 거 있잖아요. 흐느끼면서 울고 그리고 또 다른 기수 얘기인데 이제 메콩강도 이제 거리가 넓이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막 5시간씩 배 타고 오는 데도 있고 저는 이제 딸내미랑 같이 한 15분 정도 건넜거든요. 근데 이제 악어들이 있는 그 쪽으로 이제 건넜었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이 건너던 그 무리 중에 생리하는 여성분이 있었대요. 악어는 또 피냄새를 잘 맡잖아요. 근데 배가 저도 건너왔을 때 배가 어떤 배냐면요. 오이시처럼 길게 생겼어요. 한 사람 쭉 줄 서서 이렇게 앉게밖에 못 됐는데, 어, 그 악어가 와서 거기도 이제 가족도 떠나고 개인도 떠나고 했는데 엄마, 딸이 또 떠났대요. 근데 이제 악어 와가지고 엄마 이제 옷을 확 무르쳐서 엄마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확 잡으려고 하니까 브로커가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먹잇감이 돼버린 거죠, 악어에. 그거 엄마를 잡겠다고 이제 막 이제 싸움하는 순간 악어하고 배가 전복되고 그럼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뜯기는 거 이 딸내미 앞에서 엄마가 악어한테 뜯긴 거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도 물론 자유는 찾아왔지만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채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이제 가지고 태어난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식상한 얘기고 식상하지도 아니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긴가민가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는 있는데 자국민들을 감당해 주지를 못한 나라, 그 나라에서 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자유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뺏겨서도 안 되고 잊어먹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제가 뭐 삼천포를 살짝 빠져서 들어갔지만 자유는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이제 목숨을 담보로 바꿀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잠시 머물렀던 고향과 두 번째 탈북을 결심하다입니다. 10년 만에 수세를 차고 돌아와서 보안소 구루장과 그리고 이제 동생들, 가족들이 도움으로 저는 병보소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있는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겨우 2달 남짓이다. 친정에 있는 내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한국행 기도로 중국에서 복송된 곳은 아무도 모르는,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정말 단 1초도 있기 싫은 보이부에 끌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은 불안했다. 또 가족들 앞에서 영영 못 나올 곳으로 보내진다면 부모 형제들에게 안겨줄 심리적 타격과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10년 만에 재한 가족들과 기쁘고 행복하게 어울려 지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다.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뒷덜미를 낚아채는 것 같은 생각에 빨려 여기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탈북을 해서 9년을 넘게 보냈던 중국 생활을 맛보고 나니 고향에서 보고 들은 북한의 현실 실상은 저마다 다 가소롭고 치사하고 졸렬해 보이기만 했다. 혹 전기가 있어 TV를 들여다볼 때면 그것도 하루에 3시간만 딱 전기를 주는데 그 모든 것이 어느 하나 눈에 차는 것이 없었고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말들은 참으로 불만이 가득 실렸다. 그런 나를 또 지켜보면서 엄마는 너무너무 불안해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 너 혼자 교화소 간 것도 모자라서 우리 온 집안이 못 나오는 곳으로 추방될 수 있겠다. 나를 낳아 기르신 엄마와 피와 살을 나는 형제들인데도 떨어져 지낸 10년이 만들어낸 이질감을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만지고 싶고 그렇게 잘해드리고 싶은 부모 형제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도 말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하루 종일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저 멀리 창문으로 보이는 중국산만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구루장에서 나올 땐 이제 중국에 갔었던 그 어떤 내용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도장을 또 찍어야 했기 때문에 함부로 가족들이나 타인들에게 중국에서 들었던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 또한
탈북을 원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중국에서 살았던 얘기를 어떻게 할까? 비록 서민이라 할지라도 10년 전이나 똑같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며, 또 아득바득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고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농사를 짓는 부모님에게 중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날이 닥쳐왔다. 어느 하루 여러 동생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막내 동생이 용기 내서 나에게 물어왔다. 누나, 중국은 사는 게 어때? 여러 사촌들이 동시에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순간 머리가 정지된 느낌이 들었다. 사실 집에 있으면서 계속 고민해 온 곳인데 막상 동생이 물어오니까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하면 동생이 물어보는 물음에 나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까?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못한 동생에게 내가 살았던 9년, 내가 경험했던 그 9년, 어떻게 다 그 크나큰 중국을 얘기할까?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가 나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중국은 쓰레기장에도 흰밥과 흰빵 그리고 돼지고기들이 뒹굴어. 나를 쳐다보던 동생들의 눈이 갑자기 실망한 눈으로 변해버리고 옆에 앉아 듣고 있던 사촌 여동생이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언니 중국 갔다 오더니 완전 사기꾼이 되어버렸네. 조선보다 더 큰 중국에 흰밥과 흰빵이 쓰레기장에 뒹군다고? 그게 말이 되냐? 동생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웃었고 나도 그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실실 웃었다. 그래, 중국에 가보지 못한 니들이 어찌 알겠니? 나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나는 푸념처럼 말을 뱉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죽는 순간까지 내 나라가 제일 좋다며 노래 부르고 섞고 사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인걸. 또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상상도 보고 들으면서 난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은 그냥 강냉이 밥에 된장국이 큰 것으로 알고 평생 거기에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가. 그냥 한숨이 쉬어나왔고 그냥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웠다. 그렇게 탈북도 무슨 운명인지 한 엄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형제라도 생각은 저마다 달랐다. 10년 만에 밟은 내 고향 내 조국이 그리도 마음 아프고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 정말 탈북이 쉽다면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 그리고 함께 자랐던 소꿉놀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떠나고 싶다. 1년 4계절 강냉이로 봄을 열고 강냉이로 가을을 맺고 강냉이 하나로 평생을 사랑하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 나는 크게 소리치고 싶다. 여보시오들, 저 앞에 두만강을 건너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살아생전 천국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가시라.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지 아니면 김씨 가문을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죄인지 세상에 대고 큰 소리로 나는 물어보고 싶다. 정말 아는 이가 있으면, 북한 땅에 이것을 아는 이가 있으면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씨 가문을 수령으로 모신 것은
국민이 선택이 아니란 것도 온 세계가 또 온 북한이 다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오매불망 그립던 내 고향 길, 3시간이면 중국에서 우리 집까지 올 수 있는데 나는 꼭 10년 만에 감옥과 감옥을 전전긍긍하면서 수세와 수세를 풀고 열기를 수십 번 하면서 1년이 거의 돼서야 내가 태어난 고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고향에서는 나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나를 반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향을 남겨두고 새로운 내 가족 있는 중국으로 다시 꼭 가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남편과 내가 낳은 딸이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가정은 여기에 없다.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서 너무 불편했다. 어디에 가는지도 늘 체크했고 수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했고 특별히 또 내가 한국 기도라는 것이 들장 날까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나는 결심을 했다. 예,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쓰긴 했지만 이것도 쓰고 사실 이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허락이 되면 정말 잘 쓰시는 분들 북한의 어투나 북한의 그런 그 이야기 방법이 아니고 이제 좀 편안하게 부드럽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책을 낼 때는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없었고 다듬 거의 지지 않는 책이라고 보면 되죠. 하지만 그냥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된다는 그냥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제 책을 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위에 따뜻한 옷들을 입으시고 예, 출퇴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독감 주사들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